박윤의 경제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주윤 기자가 취재했네요. 서울경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경이 만난 사람, 이동걸, 삼자연합의 사회이사 한자리 줄 수도. 이 회장은 지난 15일 서울경제에 만나 삼자연합이나 삼자연합이 아니더라도 일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장기적 시각에서 항공산업을 건전하게 만들자는 취지에 동참한다면 얼마든지 협상할 생각이 있다며 이들 주주가 건전 경영 유지를 위해 한진칼 경영권을 감시하는 데 함께하겠다면 사회이사 3자리 중 한 자리를 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사내는 한진칼의 사회이사 3인 선임권 등의 내용을 포함한 7대 의무 조항을 부과하고 조 회장을 포함한 경영전 감시 체계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성규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미국의 천조 부양책 상원 진똥끝 타결됐다고 합니다. 실업자에게 매주 $300를 지급하고요. 1인당 $600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요. 3,300억 달러 규모의 중소기업 대출 PPP 지원하고요. 백신 지원금 등의 내용이 부양책에 포함됐습니다. 로인터 통신은 20일 상원에서 부양책과 함께 1조 4천억 달러, 약 1,540조 원 규모의 연방정부 예산안도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드디어 미국에도 부양책이 타결되네요. 박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이르면 28일 승인, 일반 냉장 보관, 게임 체인저 될 것. 텔레그래프는 미국 화이자가 개발한 백신과 달리 옥스퍼드대의 백신은 일반 냉장 보관이 가능해 수송 접종이 더 쉽다면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MHRA가 승인하면 이를 주문한 나라들의 신뢰를 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백신을 맞으시겠습니까?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다음은 최수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콩 1대1로 국가 한일 동남아로 위안화 블록 확대 났을 듯. 네, 일본의 경우가 계속 돈을 풀어도 디플레이션이 지속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CBDC를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면 사람들이 마이너스 금리를 이유로 현금을 인출해 집안에 쌓아두지 못하고 돈이 흘러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7월 강요회의를 통과한 2020년도 경제재정운영계획 기본 방향에 CBDC 실증 실험 검토 실시 문구를 새롭게 추가하며 디지털 화폐 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10월에는 개념증명 POC 1단계 시행을 목표로 범용 CBDC 실험 수행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노희영 기자가 취재했네요. 속도 내는 중국 디지털 화폐 도입에 주도권 놓칠라 각국 중앙은행 긴장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진행 상황을 한번 볼까요? 미국 연준은 10월에 파월 의장 잠재적 문제 해결 시까지 디지털 화폐 발행 않을 것 신중한 입장하고 있고요. 유럽 22 10월 2일 디지털 유로 발행에 대한 공개 논의 시작, 공식 선언 디지털 유로 보고서 발간. 10월 12일 라가르드 총재 디지털 유로 매우 진지하게 고려. 12월 11일 디지털 유로 잠재 발행 작업 심화 중 성명. 영국 BOE 3월 12일 CBDC 보고서 발표, 리스크 없이 발행 가능 결론. 스웨덴 릭스방크 2월 세계 최초로 디지털 화폐 이크로나 시범 테스트 내년 중 도입 여부 결정. 일본 BOJ 7월 2020년도 경제재정 운영계획 기본 방향에 CBDC 실증 실험 문구 추가. 10월 범용 CBDC 실험 수행 계획 발표.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사는에 대해서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쌍용차 대출금 900억 만기 연장 막판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쌍용차 어떻게 될까요? 쌍용차 타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쌍용차 주주분도 있는데 쌍용차가 살아나야지 계속 될 것 같은데요. 다음은 김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동걸 사는 회장 아시아나 대한항공 합병에 영향 줄 변수 이제 없다라고 합니다. MRO 산업이라고 하죠. 정비, 부품 수주, 훈련 등 통합에 따른 주요 수익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간 국내 항공사들이 해외에서 항공기 MRO에 들인 비용만 매년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사 통합으로 경쟁력 있는 전문 MRO 업체가 탄생하면 해외로 흘러가는 이 비용을 국내로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유 회장은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조를 국내로 할 수 있다면 많은 비용을 아낄 수 있겠네요. 대한항공 주주, 아시아나 주주 모두 좋은 소식이죠. 자,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놀자, 빅히트, 마켓컬리 DN, 산업은행 있다. 산은은 2016년 8월 첫 발을 뗀 KDB 넥스트 라운드를 통해 357기업에 2조 1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기업당 평균 투자 규모는 80억 원 수준으로 국내 벤처 투자가 기업당 평균 10억 원을 지원한다는 점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규모고요. 해당 업계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야놀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마켓컬리 등도 이 같은 산은의 스케일업 전략을 통해 거침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야놀자에는 산은 출자분 378억 원을 포함해서 펀드 926억 원이 추대됐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마켓컬리에는 약 4,200억, 300억 원 규모의 대출이 승인됐고요. 이들 업체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었죠. 산은이 이런 일도 하는 줄 몰랐네요. 스타트업 뒤에 산업은행 열심히 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 내용은요. 김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좋은 열매 얻으려면 뿌리의 투자를 신한카드 성과, 숨은 공신, 조직 혁신에 있다고 합니다. 오는 21일 출간되는 컬처 레버리지 신한카드 조직문화 팁에서 번역한 책입니다. 지난 4월에서 9월까지 팀원 11명이 340페이지를 나눠 번역을 진행했고요. 금융업계에서 한 팀이 책을 번역 출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조직 문화를 중시하는 신한카드의 분위기 덕분입니다. 신한카드 조직문화팀에서 조직문화에 대한 연구 학습을 이어가던 중 관련 내용을 다룬 레버리지라는 영문서적을 발견하게 됐고 전문을 번역해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출간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네, 조직에 관심 있는 분들, 조직문화 하시는 분들, 인사 담당이신 분들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컬처 레버리지입니다. 네, 김강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융당국 불확실성 대비해야 은행권의 배당 성향 20% 권고했다고 합니다. 배당 성향은 배당금을 당기 순이익으로 나눈 것으로 배당 성향이 높다는 것은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을 주주에게 그만큼 많이 돌려줬다는 의미입니다. 금융지주사는 전통적으로 높은 배당 성향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금융 27%, KB금융 26%, 하나금융 26%, 우리 신한금융 25% 등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네. 배당을 많이 주는 것은 투자자로서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누구는 좋다고 하고 나쁘다고 하는데요. 자, 은행주 투자하시는 분들 배당 한번 기대해 봅니다. 박성규 기자 취재했죠. 글로벌 상장주 시총 사상 1,000조 달러 돌파했다고 합니다. 니케이가 금융정보 제공업체 퀵 팩트세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세계 상장주 시총은 18일 기준 100조 1870억 달러 약 11경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전인 지난해 말 시점에 비해 17% 증가했다고 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추산한 올해 세계 명목 국내 총생산 GDP 83조 달러를 20% 이상 넘어서는 액수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제 주식을 매도할 때인가요? 1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영탁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지상토론, 경영권 분쟁 겪고 있는 신상철 EDGC 대표, 석도수 전 솔젠트 대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솔젠트를 둘러싼 팽팽한 논쟁. 신상철 EDGC 대표 측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미국 독점 계약에 대해서 석 전 대표가 정체불명의 베스트 엠테크의 진단키트 독점 판매권을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석도스 전 솔젠트 대표 측은 베스트 엠테크는 YTS 글로벌로부터 업무 위임받은 한국 지사라고 합니다. 또 2019년 외부 감사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인데요. 신상철 대표는 지난해 12월 솔젠트의 외부 감사 요청했지만 석 전 대표가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석 전 대표 측은 2019년에는 경영 상황 악화로 감사받기 어려웠다고 하고요. 유상증자 관련해서는 신상철 대표 측은 유상증자는 주주 대상인 만큼 인시주총에 영향이 없다고 하고요. 석도수 전 대표는 실권주 등 통해 지분율 높이려는 의도라고 합니다. 상장 계획에 대해서는 신상철 대표 측은 NGS, PCR 진단 아우르는 생태계 구성할 것, 합병은 최후 카드라고 하고요. 석돈수 전 대표는 기업 공개 후 전문 경영인 도입, 분쟁 길어질 때 우회 상장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네, 어떤 말이 맞을까요? 한번 지켜보시죠. 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있어 보니 90분 녹음 파일을 3분 만에 텍스트로 척척. 네, 클로발러트 네이버에서 쓸 수 있는데요. 인터뷰를 녹음해서 여기에 올리면 바로 텍스트로, 문자로 번역된다고 합니다. 체험 첩주는 인터뷰 2건이 있었다고 하고요. 양해를 구하고 클로버 노트를 녹음해봤다고 합니다. 1대1 인터뷰와 2명을 동시에 인터뷰하는 2건이었는데요. 발음의 정확성 차이, 사투리 여부 등을 제외하고 봤을 때 화자가 1명인 경우 확실히 정확성이 높았습니다. 아나운서의 정확한 발음은 어떨까요? MBC 아나운서 여러 명이 고 박안서 소설가의 작품을 낭독했던 낭독회의 음성 파일을 변환해봤습니다. 3분 남짓의 받아쓰기에서 오류가 3건 정도밖에 없었어요. 낭독할 때의 강약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볍게 읽는 부분을 빼먹는 정도의 오류였다고 합니다. 역시 네이버 대단하네요. 이번에는 녹음 파일까지 전환하네요. 네이버 주주 좋으시겠어요? 자, 박호영 기자가 취재했어요. 시장 피드백 톡에 아기 상어 계속 다듬었죠. 여러분들 아기 상어 아시죠? 엄청난 히트를 치고 있는데요. 여기선 전략이 좀 독특하네요. 기존 애니 업계의 작가주의보다는 IT 업계 특유의 데이터 기반 전략입니다. 작가가 만들고 싶은 작품보다 시장이 원하는 컨텐츠를 빨리 찾고 이에 맞춰 제작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 부사장은 스마트 스터디는 애니메이션 DNA보다 게임 개발자, 기획자 DNA가 있는 것 같고 각종 분석을 통해 고객 반응을 보고 애착이 있는 상품이라도 반응이 없으면 과감히 포기한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나온 것이 핑크퐁 아기상어입니다. 그는 당초 교육 관련 애플리케이션으로 기획했지만 마찬가지로 시장 피드백을 통해 여러 번 수정을 거쳐 핑크퐁 아기상어가 세상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핑크퐁 아기상어는요, 삼성 출판사가 투자한 스마트 스터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 출판사 주식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한번 보십시오. 자, 이승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경 스타스 IR, GS 홈쇼핑, GS 리테일과 합쳐 유통 최강자 노린다고 합니다. 그간 성장성을 의심받아왔던 GS 홈쇼핑에는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수년간 TV 시청 인구가 급감하면서 홈쇼핑 산업의 구조적 잠재력은 높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GS 홈쇼핑은 일찌감치 모바일 커머스로 사업을 전환해 왔지만 쿠팡 등 대규모 외국계 자본과 오프라인 기반을 갖춘 사업자가 국내 온라인 유통 시장에 진입하면서 경쟁 압력은 가중되어 왔습니다. 이번 합병으로 GS 리테일이 보유한 전국 점포망과 물류 인프라를 활용한 식품 서비스 출시 등이 가능해지면서 저성장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GS 홈쇼핑, GS 리테일 합병되면 주주는 이익을 볼까요? GS 홈쇼핑 주주가 이익을 볼까요? GS 리테일 주주가 이익을 볼까요? 아니면 GS 우선, GS 지주사 이익을 볼까요? 한번 지켜보죠. 강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차 그룹 회장 누나 소유 코렌텍 지분 매각, 남매 경영도 정리? 2000년 설립된 코렌텍은 인공관절 개발과 제조를 하는 업체입니다. 주주로는 정 회장의 누나인 정성희 이노션 고문, 정명희 현대카드 캐피탈 브랜드 부문 대표, 정윤희 해비치 사장 등 모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정 고문의 남편인 선두훈 선병원 이사장과 그의 형제들이 주주이자 사내이사입니다. 척추와 관절 분야로 유명한 선병원의 사실상 관련 기업인데요. 한번 보시면 투자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죠. 서울본 기자가 취재했어요. 동심자가 강성부 펀드가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지만 막상 고지를
눈앞에 둔 상태에서 KCGI는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임시주총을 소집해 이사회에 진입하거나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등의 후속 절차를 포기하고 한신칼 경영을 사실상 관망했습니다. KCGI 측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위기에서 임시주총 개최 등을 최대한 자제한 것이라고 항변하지만 시장의 시선은 다릅니다. 코로나19 쇼크가 닥치자 대주주로서의 의무를 멀찍이 미뤘다고 보는 게 옳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KCGI는 산업은행이 경영 전면에 나서기 전까지만 해도 내년 정기 추종에서 사회이사를 선임하는 수준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려는 보관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위기 상황에서 기업 경영의 고통은 가능한 뒤로 밀어두고 열매만 따먹으려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추후 대한항공 경영이 정상화된 뒤 KCGI가 나서 이사회를 장악하는 게 강 대표와 새 3자 연합 입장에서 손쉬운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강성무 펀드 지금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좋아하고 있을까요? 앞으로 대한항공 어떻게 될지 기대됩니다. 한질칼 주주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보내주세요. 자, 박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공지능 AI 벤처 캐피탈 차세대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요. 73승 1패를 했죠. 1패는 누구한테 했을까요? 이는 알파고가 바둑 최고 기사와의 대국에서 거둔 성적입니다. 지난 2016년 3월 이세돌 구던가의 대국에서 4승 1패로 알파고가 승리했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한 후 더 이상 인간 최고수와 인공지능 AI 알파고 간의 승패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AI의 진화는 급속도로 계속되고 있으며 글로벌 정보기술 IT 거인들, 대기업, 그리고 벤처 캐피탈들은 AI와 관련된 투자를 급격히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1승을 거둔 사람은 바로 이세돌이었습니다. 서울경제 사설인데요. 미중 충돌 격화, 중심 잡고 경쟁력 키워야 된다고 합니다. 중국 상무부가 19일 미국이 또다시 국력을 동원해 중국 기업을 억압했다며 필요한 조치를 통해 중국 기업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8일 미 상무부가 중국 기업 59곳을 제재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강력 반발하면서 보복 의지를 내비친 것입니다.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뉴욕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을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16일에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 중국 기업 7개를 주가지수에서 아예 빼버렸습니다. 네, 무역전쟁이 이제 주식전쟁까지 이어지네요. 어디까지 갈까요? 네, 중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훈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머니투데이로 넘어왔고요. 거리두기 상향 임박, 쓸 돈 늘고 세입 주는데 나라 살림 어떡하죠?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국제통화기금 IMF는 각각 한국 내년 성장률을 2.8%, 2.9%로 제시했습니다. OECD 경장 성장률 전망에 한은의 하방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2%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GDP 감소 기조 효과가 1%, 20조 원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경제는 정체 상태나 다름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떡합니까? 코로나19 확산 상태가 빨리 해결돼야 될 것 같고 백신도 보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선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모펀드 설립, 공정위가 기업 결함 심사 면제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중소기업 창업투자 또는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직원이 자사가 투자한 벤처기업 임원을 겸임하더라도 그 수가 벤처기업 임원의 3분의 1 미만이라면 기업 결함 신고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창업투자회사 등이 해당 임원 수를 확보한 것으로 사실상 벤처기업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해당 임원이 벤처기업의 대표이사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네, 사모펀드 설립하는 거 계속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스타트업 투자도 사모펀드에서 할 수 있나 봅니다. 계속 됐으면 좋겠네요. 자, 강신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년 행복의 시작점으로 머니투데이.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나이가 있을까요? 미국의 데이비드 프렌치 플라워 경제학 교수에 따르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187개국 선진국 국민들이 가장 불행하다고 느낀 나이는 평균 47.2세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중년의 위기가 지구촌의 공통 현상입니다. 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47세이신 분도 있으신데요. 제 가까이도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좀 불행해 보이기도 하네요.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자, 전혜영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KDB 생명 매각 3전 사기 사는 손절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IB업계 관계자는 보통 주는 리스크가 커서 JC파트너스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후순위채 이자를 덜 받을 수 있고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을 날릴 위험이 적기 때문에 이 같은 조건으로 투자자들을 모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다만 후순위채는 자본 인정 한도가 있는 보완 자본이어서 새 국제 회계 기준 IFRS 17 도입 등에 맞춰 자본 확충이 시급한 KD생명에 숨통을 틔워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자본 규제 등으로 1,500억 원을 한 번에 발행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수년에 걸쳐 몇백억씩 KD생명에 투입될 전망입니다. 네, JC파트너스가 인수하기로 하긴 했는데요. 정말 어렵게 투자 자금을 모았네요. 산업은행, 뭐가 그렇게 급할까요? 빨리 팔려고 할까요? 이재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샘 라이브 방송 라방 또 나왔네요. 현대리바트는 올해 6월부터 관련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문 스타트업과 시방 방송을 진행하는 등 공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방송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 자체 플랫폼에서만 진행되는데요. 업체에 따르면 첫 방송에만 3,000명가량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예, 다른 가구사들도 하고 있고요. 화요일이면 내일인가요? 오후 7시 한번 라방 접속해 보시죠. 이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망 스타트업 코스닥 산장 문턱에서 이딱 기부업 포기하네요. 왜 그럴까요? 2015년 2월 설립된 패스트5는 국내 대표 공유오피스 운영사입니다. 서울 주요 지역에 27개 점을 운영 중이고요. 입주사는 1,900여 개. 이용자 수는 1만 8천여 명입니다. 외형에 비해 수익성은 약하죠. 지난해 매출은 425억, 영업손실은 49억입니다. 이번 심사철에는 성장성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풀이되고요. 패스트5는 위워크처럼 임대 공간을 다시 빌려주는 부동산 임대업자 전대차로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받았고요. 이에 최근에는 임대계약이 아닌 위탁 운영 방식의 신규 사업 구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페파라고 하죠. 패스트5 잘 되길 빕니다. 요번에는 IPO 안 돼도 다음엔 될 수 있겠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김사무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모비스, 현대차 지배구조에 대한 기사고요. 여러 개 개편 시나리오가 있었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2018년 제기했던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한 수직 계열화다. 이를 위해선 기아차 등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을 정몽구, 정의선 부자가 모두 사들여야 된다고 합니다. 유력한 재원 마련 방법은 정 회장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핵심 키는 현대차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가장 평가 금액이 높기 때문이죠. 정리하자면 현대차와 현대글로비스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현대모비스 지분을 매입을 위한 정 회장 부자의 재원 마련은 용이해지고요. 지배구조 개편은 한층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권가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주주 친화 정책이나 적극적인 IR 활동으로 주가 관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 현대모비스 매수인데요. 잘못 적었고요.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죠. 죄송합니다.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매수이겠네요. 네, 다음 소식은요. 전설리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강석훈 에이블리 대표 2700%. 와, 정말 많이 선장했죠. 비결은 창업 원스톱 서비스라고 합니다. 에이블리는 셀러스와 파트너스를 끌어모으기 위해 각기 다른 전략을 썼는데요. 셀러스에게는 수수료 제로 방침을 내걸었고요. 파트너스에게는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창업 진입 장벽을 확 낮췄습니다. 파트너스는 팔고자 하는 상품을 선택해 정보와 사진 등 컨텐츠만 올리면 됩니다. 이후 사입, 배송, 사후관리 등 복잡한 일은 에이블리가 알아서 해준다고 합니다. 에이블리로 저는 창업을 안 해봤는데요. 하신 분도 있겠죠. 사연 알려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재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경으로 넘어왔고요. 세계 상장사 시총 1,000조 달러 남았다고 합니다. GDP 20% 웃돌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같은 내용이고요. 자, 나라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총은 21% 늘어나 42조 달러, 중국의 시총은 48%나 급증했습니다. 9조 달러, 일본은 10%, 유럽은 6% 증가했습니다. 시총은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 중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제약사인 스위스 리프레러퓨틱스가 635배 증가했고요. 세계에서 시총이 가장 큰 애플은 65% 증가했고요. 유일하게 2조 달러 벽을 넘었죠. 중국 기업 중에서는 텐센트가 56%, 알리바바가 25% 시총을 불렸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애플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 있죠? 좋으시겠어요. 한경제 기자 취재했습니다. 내년 ETF 투자 황금 비율 주시고 채권 3, 금, 리츠 2라고 합니다. 50%, 30%, 20%라는 얘기고요. 텍스에 관련 내용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나스닥 추종 ETF는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타이거 나스닥, 미국 나스닥 100입니다. 환전 비용 없죠. QQQ 환전 비용이 있어요. 5원, 스프레드 가산 약 0.4%, 거래 수수료 타이거 0.14%, QQQ 0.25%, 연간 총부수 0.027%, 타이거죠. QQQ 0.2%, 합계하면 타이거는 0.21%, QQQ 0.85%입니다. 배당 소득세는 15.4%로 동일하고요. 매매 차익은 타이거 15.4%, QQQ 22%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타이거 대상이고요. QQQ는 분배금만 대상합니다. 유리한 경우는 타이거는 원화 강세 매매 차익이 연간 833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잦은 매매 퇴직연금 계좌로 매수할 때 유리하고요. QQQ는 원화 약세 연간 매매 차익 833만 원 이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장기 보유자한테 유리하다고 합니다. 네,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의 차이입니다. 타이거는 한국 주식, QQQ는 미국 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석 기자가 취재했어요. 컨텐츠 추천 기술 선도하는 데이블이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언론사가 직접 제공하는 것은 드뭅니다. 이거는 뉴스를 추천하는 서비스거든요.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개인화된 알고리즘 기술로 개인이 맞춤형 컨텐츠를 추천해주는 전문 기술 기업이 대행하게 됩니다.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1일 업체가 데이블입니다. 이채원 데이블 대표는 온라인에서 국자들이 읽은 기사의 내용, 제목 등과 기사가 얼마나 오랫동안 읽었는지 등을 자동으로 분석해서 개인의 관심사를 추정, 실시간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한다며 독자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은 물론 언론사 사이트의 클릭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알파균의 경제 뉴스도 바로 이런 것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뉴스를 읽었는지, 어떤 뉴스를 얼마나 읽었는지 보고 그 뉴스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싶습니다. 네,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연락 주십시오. 자, 이수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넷플릭스 갑질에 우는 IT 업계, 초고화질 형상인 HDR을 지원하는 기기인데도요, 넷플릭스 HDR 영상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LG전자 TV도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너무 슬퍼요. 스마트폰도 할 수가 없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5세대 5G 통신까지 가능한 최신 스마트폰 칩셋을 장착했지만 무용지물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넷플릭스에서 HDR 영상을 재생할 수 없도록 막아놨기 때문이에요. LG전자의 주력 스마트폰 기종인 LG윈과 LG벨벳 이야기인데요. 비싼 이용료를 내고 프리미엄 멤버십에 가입한 소비자로서는 분통 터지죠. 자, LG한테는 매도 기사의 내용이네요. 너무 슬퍼요.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넷플릭스 해결해 주세요. 자, 정우영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지배구조에 관한 내용이죠. 기획지배구조의 순위의 허상이라고 합니다. 자, 통계만 보면요, 지배구조에 대한 국제평가기관의 순위가 제각각인데 과연 어떤 합리적인 연관관계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기업 지배구조 순위 1위와 2위인 뉴질랜드, 싱가포르는 100대 기업이 없습니다. 소액 투자자 보호 1위인 케냐는 글로벌 기업이 아예 없고요. 2위인 말레이시아 최대 기업인 메이뱅크는 349위입니다. 이 순위에 따르면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큰 미국, 일본, 독일도 기업 지배구조가 한참 낙후됐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소액 투자자 보호 1위인 케냐가 한국보다 훨씬 더 선진화됐다고 봐야 할 텐데요. 과연 이런 통계가 맞나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한국의 지배 구조는 어느 순위입니까? 자, 고두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아시죠? 실리콘밸리보다 실리콘 힐스라고 합니다. 무슨 내용이죠? 네, 기업들이 텍사스로 가고 있는데요. 이 도시를 선택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PC 업체 대를 비롯해 첨단 기업이 4천여 개나 있고요. 오스틴 서부 구릉지대에는 실리콘밸리를 대체할 실리콘 힐스로 불립니다. 텍사스주의 낮은 세율, 싼 땅값도 한 요인이고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연방정부 소득세와 별개로 최고 13.3%의 개인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텍사스 주에서는 소득세도 없어요. 기업 활동을 옥죄는 관료주의와 환경 노동 규제도 덜해요. 또 하나는 고급 인력이 아주 풍부하죠. 인근에 25개의 대학과 연구소도 있어요. 노동 인구의 절반이 제돌자고요. 이는 삼성전자가 1998년 오스틴에 반도체 공장을 세운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고급 일자리를 구한 시민들은 공장 앞대로에 삼성대로라는 이름까지 붙여줬다고 하네요. 텍사스 오스틴 잘 나가죠? 요즘 테슬라도 여기로 옮겼다고 합니다. 실리콘 힐스. 잘 기억하세요. 자, 오늘의 뉴스 다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저희 밴드에 오셔서 온라인 경제 기사의 달인 보시면요.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알파균의 경제 뉴스 오늘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댓글 밴드에 남겨주시거나 알려주시면 언제든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